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시에 잘 나오는 질염 4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사진을 얼굴을 공개한 대신 사진을 이미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왼쪽처럼 조금 예쁜 어떤 애니메이션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단아한 이미지는 아닌데 조금 현실감이 없네요. 네, 어쨌든 오늘 한번 같이 4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나이티스, 질염이죠. 질염에 우리가 수업 때도 했지만 4가지만 꼭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트리코모나스 질염. 두 번째, 세균성 질염. 세균이 박테리아입니다. 세 번째, 칸디다 질염. 이게 모닐리아 질염이라고도 나온다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위축성 질염. 이거는 노인성 질염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다른 거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사실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왜 생기냐, 원인. 이걸 알면 고위험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비물 양상이 어떠냐, 특징. 그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산도의 변화가 있는 건 이 중에서 트리코모나스랑 세균성, 이것이 변화가 있을 거고, 노인도 당연히 질의 산도가 변화가 있죠. 없는 거 외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칸디다 질염이죠. 이거는 산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산성, 정상이죠. 그리고 이거에 따른 간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코모나스 질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교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STD로 간주가 되죠. 그런데 증상을 보면 진한 녹황색의 회색 거품 분비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진짜 회색의 서빅스에 회색 거품 나는 분비물이 막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딱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비물이 묻어 있고 이게 염증이다 보니까 자궁경부의 염증처럼 뚜들뚜들뚜들 이렇게 약간 오돌도돌한 빨간색 모양이 있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딸기 모양 반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기억하기 힘들면 어떡하나? 그럼 트리코 모나스의 앞에 트리를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녹색이죠? 녹황색을 기억하면 됩니다. 좀 이상한가요? 그래도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딸기 모양 반점. 크리스마스는 루돌프 사슴 코가 있죠. 이 코에 딸기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잊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얘네들은 이런 원충 잘 침입하려면 질이 산성보다는 알칼리성이 편하겠죠. pH가 5 이상입니다. 위프 테스트 KOH를 넣은 시약에다가 분비물 넣었어. 우와, 냄새난다. 그래서 양성 나타납니다. 얘네들은 STD, 성교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남성 파트너와 같이 치료합니다. 뭐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원인, 왜 생기냐? 그 다음에 분비물 특성 기억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산도의 변화는 기억해라. 그래서 원인은 STD, 성교, 분비물 특성, 크리스마스 트리, 녹황색, 거품 나는 분비물, 루돌프 사슴, 코, 딸기 모양 코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산도는 알칼리성의 변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테리아, 세균성 질염입니다. 세균성, 이 세균성이라는 말은 결국은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정상적으로 산성이었던 질의 환경이 결국은 무너진 거죠. 질 세척을 많이 했든 어떤 이유에서든 질의 환경이 변화해서 그것 때문에 젖산균은 감소하고 밖에서 가네렐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혐기성 세균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환경으로 균들, 쓸데없는 잡균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기는 염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아까 제가 말한 거 원인, 분비물 특성, 산도 변화 정도는 알아둬라 했죠. 원인, 생태계가 변화했다. 즉 세상이 무너졌다. 그래서 균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특징은 생선 비린내 나는
회백색의 분비물. 오른쪽 사진처럼 되게 회백색 분비물이고 악취가 나요. 자, 그러면 위프 테스트 KOH 시약에다가 분비물을 넣었다. 당연히 생선 상한 냄새 나겠죠. 세균이 들어올 정도면 질환경이 변화했다. 이 말인즉슨 산성이었던 정상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pH는 5 이상 알칼리성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기 어렵다면 이렇게 외워보세요. 생태계의 변화, 즉 생태계, 세상이 무너졌다. 시옷 나오죠? 그러면 생선 비린내. 아래 제가 시옷 막 써놨잖아요. 그러면 생선 비린내 연결시킬 수 있겠죠? 생선 비린내, 생선 비늘, 회백색이죠? 그래서 회백색 여기까지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칸디디아시스, 즉 칸디다 질염, 모닐리아 질염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얘네들 결국은 곰팡이에요. 우리 곰팡이가 언제 많이 끼나요? 습한 환경에서 많이 끼죠. 자, 그러면 아까 원인, 그 다음에 원인을 알면 고위험군을 알 수 있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분비물 특징, 산도가 변하냐? 이 정도는 기억하라 했죠. 곰팡이가 많이 끼는 사람은 습한 사람 플러스 면역 떨어진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 항생제를 많이 쓰거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이완될 수 있고, 또 임신한 사람, 임산부들, 당뇨, 비만, 조이는 속옷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비물 특징은 어떠냐? 두껍고 하얀 치즈같이 붙어있는 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정말 요거는 경부만 보였지만 양쪽 질벽에 으드드드드드드 치즈같이 막 붙어있어요. 아기가 이 산도를 통과하면 아기 혀에도 하얀 것들이 막 백태같이 껴있죠. 제가 지금 사진으로 치즈에 곰팡이 핀 거, 빵에 곰팡이 핀 걸 막 넣어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아, 칸디다 질염 곰팡이, 치즈 곰팡이, 아, 누렇고 하얀 치즈 같은 게 붙어있구나 라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pH는 노말입니다. 다음은 위축성 질염 혹은 노인성 질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하면서 질이 얇아지거든요. 즉 이것을 위축된다고 말을 하죠. 우리 겨울에 손 트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그러면서 피나죠? 똑같은 얘기예요. 위축된다, 에스트로겐 저하된다, 위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이니까 노인들한테 잘 생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이 트면 피가 나는 거 떠올리시면 그래서 위축돼서 얇은 혈액이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인 알았고 고위험군 알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간호를 보면 에스트로겐 저하니까 당연히 에스트로겐 질크림 도포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한번 분비물을 볼까요? 여기 위축성 질염은 없지만 세균성 질염, 아까 뭐라 그랬죠? 시옷, 세균성 질염, 세상, 생태계 세상이 무너졌네. 그래서 생선 비린내 나는 회백색, 악취나는. 칸디다성 질염, 치즈 곰팡이 생각하라 그랬죠? 트리코모나스 질염, 크리스마스 트리, 녹황색, 거품나는, 루돌프 딸기 코는 딸기, 작은 경부의 딸기 모양 반점 생각하라 그랬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바지나이티스 4가지 기억하자. 트리, 자,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행위를 통해서 이완이 되고요. 우리가 트리 생각하면 이 녹색의 트리를 생각하자. 녹황색 거품.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어쩌고저쩌고 빨간색 생각하라 했죠? 딸기 모양 반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알칼리, 위프테스트 양성, 세균성 질염, 박테리아죠? 얘네들이 잘 들어오려면 어떤 환경이어야 되냐? 왜 생겼냐? 질의 생태계가 변화했다. 그래서 혐기성 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시옷, 즉 생선 비린내나는 생선 비닐 같은 회백색 분비물이 나오고 얘네도 역시 악취나는 알칼리성, 양성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칸디다 질염, 곰팡이라 그랬죠. 치즈에 곰팡이 핀 거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잘 생긴다? 인부, 당뇨, 그 다음에 비만, 항생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오래 사용하는 사람, 꽉 끼는 옷 입는 사람. 그 다음에 위축성 질염, 노인. 자, 언제 이런 게 많이 생기냐? 위에 있는 어르신, 위축성, 에스트로겐 저하. 어르신이니까 노인들한테 많이 생긴다. 자, 손이 트면 어떻게 된다? 피가 난다. 그래서 혈액 섞인 분비물이다. 그러면 우린 뭘 해줘야 된다? 에스트로겐 질크림을 도포하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90까지 화이팅 합시다.